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이번 주만 지나면 조금은 주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모두 주말에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를 위해서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원자재 종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무제표와 함께 조금은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촬영하는 시점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토요일날 업로드 예정인데 제가 미리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다우지수 하루 전날 기준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설명하기에는 문제점은 없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다우지수를 보시면 이틀 동안 두 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5%의 하락이 나왔는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 나스닥을 살펴보면 이틀 동안 다우지수와 다르게 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자, 그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지금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처럼 이런 차이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산업평균 지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재와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예측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와 기술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FOMC 회의 이후에 왜 다우지수와 나스닥의 흐름이 나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 구리 6월 17일날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고점을 형성한 뒤에 약 한 달 이상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원자재를 한 번씩 눌러볼게요. 니켈도 보시면 17일날 1%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도 마찬가지로 17일날 이렇게 하락세가 나왔고 최근에 상승보다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아연, 주석, 옥수수, 마지막으로 대두가 유독 심하죠. 자, 이렇게 주요 원자재의 가격들을 살펴봤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미국 FOMC 회의에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과거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낮추는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보여줘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2023년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23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이번에는 23년 내에 금리를 2차례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고 그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FOMC 회의 발표 이후에 더욱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다우지수를 보시더라도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지난 이틀 동안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이렇게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경기 민감주하고 조금은 반대될 수 있는 성장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은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성장주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종목은 카카오, 이 종목도 이틀 동안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죠. 물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도체하고 자동차, 지금 보여드렸던 카카오하고 네이버, 그리고 삼성 SDI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성장주들이 목요일을 제외하고 그렇게 썩 나빴던 흐름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을 보시면 이틀 동안
약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삼성 SDI, 이 종목하고 흐름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조금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에서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고, 그 때문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도 상당히 유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최근에 WTI, 서부 텍사스의 가격을 보더라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FMC 결과 발표 이후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의 하락을 설명할 때는 SK이노베이션의 다른 2차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그동안 많이 하락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가와 관련해서 조금은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연준의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그 과정 속에서 최근 이틀 동안 약세 흐름이 나왔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자재 대표 종목 포스코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포스코의 차트를 보시면 어제는 그래도 하락폭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약 1.5%의 약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3%의 약세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음 달, 다다음 달 지속적으로 추정치 이상을 상회한다면 또 다음 F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의 시기,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자재 가격들이 떨어질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시기가 한참 남았다고 하더라도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철강석 가격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철강석 가격은 여전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빠르게 단행할 수 있다는 이런 시그널을 내비쳤기 때문에 이런 신호들이 어쩌면 원자재 관련 종목에 대해서 투자의 생각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의 철강석 가격이 과거 2월달과 3월달 그때 가격처럼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은 원자재 가격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 2월달과 3월달에 비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중립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철강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매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틀간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만 봤을 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은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내비쳤고, 금리 인상은 한마디로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신호이니까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조금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다다음 주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점도 체크해 보시고, 또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면 절대 상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여러가지 투자 종목과 시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 여러가지 공식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설명한 책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걸 보면서 주식에 대한 흥미도 잃어가고 원래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주식을 할 때 이 재무제표, PER, PBR, BPS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물론 참조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전력이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PBR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0.25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BR이라는 뜻은 1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만약에 PBR이 1이라면 시가총액의 자산가치하고 같은 경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파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파산을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분리해서 처분할 경우에 그 처분 금액의 합산 금액을 말하는데 지금 한국전력의 PBR 0.25배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전력이 파산을 해서 청산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청산 가치보다 지금은 4분의 1 가격으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청산 가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저평가되어 있구나 혹은 고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는 하나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종목을 발굴할 때 당연히 한국전력은 매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본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실적,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부채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로 봤을 때 한번 저평가된 종목은 저는 앞으로도 저평가고 영원히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데 주식에서도 재무제표상 한 번 저평가는 영원한 저평가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종목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PBR이 0.57배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0.5배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포스코가 파산을 해서 청산을 할 경우에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주가가 적정 가치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현저하게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지만 과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포스코는 10년 동안 계속 저평가였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재무제표로 봤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텔레콤 이 종목도 지금 PBR을 보시면 1이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근 10년 내 주가 위치 중에서 가장 최고점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10년 내에 최고점을 형성했지만 여전히 주가는 기업 청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카카오를 볼게요. 카카오는 지금 PBR을 보시면 10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카카오가 지금 파산을 해서 기업을 청산하게 된다면 지금의 10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한지, 그리고 부채가 건전한지 이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고 그 외 PBR과 PER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주가가 고평가이다 혹은 저평가이다 이걸 스스로 결정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신 굉장히 명성이 있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조차도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때문에 이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걸 따져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조금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SK텔레콤, 포스코 한번 저평가는 영원한 저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 재무적인 요소를 보면서 투자라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의 실적 그리고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업황 그리고 그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조금은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실적도 좋고 업황도 살아있고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있다면 이런 요소들을 보고 투자의 결정을 내려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너무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시중의 책들을 보면 굉장히 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재무적인 요소를 보면서 투자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재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책 페이지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할 때 21선과 61선, 이 두 개의 중심 차선하고 크게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고, 또 관심 종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지, 또 업황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이 있는지, 항상 이런 점들을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